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가 결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급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2주간 위험 단계가 이어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8,535명, 사망자 14명, 입원 환자 수는 1,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본격화되는 듯한 양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의 교통 단속을 하다가도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릴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 최악의 경제 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며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마존의 이틀짜리 할인 판매 행사 프라임데이에 역대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틀간 3억 개가 넘는 물건이 거래됐습니다. 텍사스주가 임신부 위급 상황 시 낙태는 연방법상 의무라고 강조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응급실이 낙태 시술소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36%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보다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관련 부문 설문조사도 최저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만나게 됐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 3억 1,600만 달러 상당의 원조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단했던 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때 폭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의회 경관이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의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흑인 운동 지도자 매컴 X를 암살했다는 누명을 쓴 채 20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80대 노인이 뉴욕시를 상대로 4천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하면 통보해줄 것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경찰 통제 논란을 빚어온 행안부 경찰국이 다음 달 2일에 출범합니다. 전체 인력 상당수를 경찰로 배치하고 처우 개선책도 내놨지만 이 수사 지시 가능성을 언급한 장관 발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PGA 투어 디오픈 2라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타이거 우즈는 컷오프 탈락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스틴 존슨이 9언더파 단독 선두입니다. LA 다저스가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LA 에인저스는 휴스턴과의 경기 연장 끝에 2대 3으로 패했고 메이저리그는 일요일 경기 후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치인 1326.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결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급에 LA 카운티가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계속 중간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2주간 지속되면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가주 전역에 급속도로 전파 중인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와 BA.4로 인해 14일 LA 카운티는 코로나 전파 상황이 높음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전파율 높은 단계가 2주 지속되면 오는 29일부터 카운티 전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파율 높은 단계가 2주 지속되어 29일부터 카운티 전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활되게 되면 사무실, 바, 레스토랑, 학교, 실내 이벤트, 리테일 매장과 같은 모든 실내 공간에 적용됩니다. 지난 3일부터 9일간 BA.5는 전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의 65%를 차지했는데 지난달 전국 감염 사례의 17%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현재는 전국 감염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가주 전역은 현재 BA.5의 전파로 인해 모든 카운티가 높은 코로나 감염 사례를 보이고 있으며 LA 카운티의 경우 하루 평균 5천여 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카운티 주민 10만 명당 412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매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했던 올해 2월 초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영직 내과의는 BA.5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한 전파력과 돌파 감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고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전파력이 일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세면서 중독성은 떨어지고요. 다시 말해서 많은 환자가 감염은 되지만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로 인한 사망 환자는 적고요. 2차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마쳤지만 BA.5에 감염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돌파 감염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상황이다 보니 무엇보다 한인들이 예방에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 전파되는가를 주의할 것을 전하며 29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3차, 4차를 다 맞은 분들이에요. 백신을 다 맞은 분들이고 지난 2, 3개월 전에 안에 맞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개인위생이고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서 개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BA.5는 특히 재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가 재감염까지 간격이 3개월 정도인데 비해 BA.5의 재감염까지 간격은 불과 3에서 4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이처럼 비전국적으로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개월 만에 13만 명을 넘어서고 입원 환자 사망자가 늘면서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자가검사가 일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무려 10배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13만 51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13만 명을 넘긴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또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3만 8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19% 증가했고 사망자도 11% 증가한 43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4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긴 겁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4월 초 저점까지 내려갔던 확진자는 이처럼 최근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We update COVID levels every week on Thursday. Last week, CDC reported 32% of the U.S. population is living in a high COVID-19 community level represented by orange. 뉴욕타임스는 40여 개 주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규모가 공식 집계치의 최대 10배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It is very clear that is an underestimate. And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getting infected with mild to moderate symptoms who do home testing, who do not report it. 검사 건수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을 봐도 최근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최근 18.1%까지 올라갔는데 오미크론 대확산 때 29.2%와 대유행 초기 21%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재확산은 전염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파악된 오미크론 하이변이 BA.5 탓입니다.
감염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면역 효과도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보건당국은 이 때문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의 재감염 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한국 입국 정책이 조금 바뀝니다. 한국에 입국할 계획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부터입니다. 한국 시간 25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48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해외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을 1일 차에 받도록 하고 검사자는 PCR 검사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됩니다.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로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현재 체계를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의 편의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센터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면역 회피약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BA2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감염자가 한국에서도 처음 나오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변이종의 위험도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WHO에 따르면 BA2는 현재 유일하게 우려 변이로 지목된 오미크론 계보의 범주 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WHO는 코로나의 여러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전파 가능성이나 치명도가 높고 백신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다시 분류하고 정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한때 강한 전염력으로 우세종이 됐던 델타 변이는 우려 변이로 지목됐었지만 발생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든 현재는 우려 변이가 아닙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조금씩 다른 유전적 배열을 지닌 다양한 하위 변이를 일으키면서 진화하고 있고 각 하위 변이의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력 등이 더욱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WHO가 이 같은 하위 변이들을 오미크론 계보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려 변이로 지목되지는 않되 감시 대상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는 분류 항목을 만들어서 위험성이 우려되는 하위 변이들을 관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BA5가 이 항목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BA2, 즉 BA2.75도 이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루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7월 15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 하늘 쾌청하고 낮 기온 어제보다 5, 6도가량 올라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회복합니다. 토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높아져서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고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세 자릿수까지 기록하는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반짝 더위는 높은 습도까지 몰려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따라서 다소 후텁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9도, 70도, 해안 지역은 70도, 63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초복을 맞아서 찜통더위 보이겠고 간간히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메트로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메트로 그린 라인이 오늘 일시적으로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메트로 C 그린 라인 일부 구간 운행이 통제되는데 그 이유가 신호 시스템 보완 작업 때문입니다. 메트로 C 그린 라인은 노르워크를 비롯해서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롱비치 블루버드 등 3개 역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개 역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메트로 측은 일단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이 되지 않는 3개 역 사이를 오가면서 이번 주말 동안 이 이용자들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평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메트로 그린라인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조금 더 일찍 출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트로 C 그린라인은 이번 주말 롱비치 블루버드부터 레돈도 비치역까지는 일단은 정상 운행되지만 3개의 역, 노르워크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그리고 롱비치 블루버드 3개 역 운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한 한인이 밀린 공과금으로 전기가 끊길까 마음을 졸이다 LAPD 정정합니다. LADWP LA 수도전력국의 도움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전기, 수도, 하수요금을 캘리포니아주 유틸리티 구제 프로그램으로 탕감을 받았지만 여전히 2개월 이상 체납된 상태였지만 에어컨 사용을 피할 수 없어 LADW를 찾았고 저소득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올여름 단전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입니다. LADWP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미지불된 공과금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지원 프로그램인 저소득자 할인, 이지 세이브와 취약층을 위한 라이프라인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인 가구 연소득 55,500달러를 위한 이지 세이브 프로그램은 유틸리티와 가구 규모에 따라 12개월마다 최대 400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라이프라인은 만 62세 이상으로서 전년도 가구 조정 총소득 47,650달러 미만인 거주자나 장애인을 위한 12개월마다 최대 650달러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또 LA시는 지난 3월 LADWP 주거 상업용 고객 28만 명에게 지원금 2억 7,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구제 캠페인인 Help is on the way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이 체납한 유틸리티 비용을 LADWP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모기지 이자율 변동성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일주일 만에 0.21%포인트가 오른 5.5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7일에는 전주 5.70에 비해서 0.40%포인트가 내린 5.30을 기록했는데 그러면서 최대 낙폭을 보였지만 이번 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변동성 상당히 심해지고 있죠. LA에서 80만 달러 주택을 구매할 경우 월 페이먼트 부담이 일주일 사이에 100달러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이지만 이자율만 5.51%로 올라도 월 페이먼트는 3,638달러로 일주일 만에 84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변동성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100달러를 더 내느냐 덜 내느냐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리얼 아이디 시행이 내년 5월로 다가오자 발급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발급자가 많은 가운데 신청을 하지 않은 한인들도 많아서 LA 한인회도 홍보와 신청 지원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주민이 리얼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한 달 전인 6월 1일에는 이 1,333만 7,330명이 집계됨에 따라 한 달 만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하지만 여전히 미발급자가 많이 남아있다면서 DMB는 신청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이 점차 다가올수록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는 빠른 시간 내에 방문 예약을 잡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빨리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에 발급하는 새로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입니다. 시행일인 2023년도 5월 3일부터 공항 탑승 검색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에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되게 됩니다. 이 날짜부터는 미국 내 선이라도 여권이나 리얼 아이디를 제시해야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충격을 준 이 남가주에 충격을 준 세븐일레븐 연쇄 무장강도 사건과 관련해 세븐일레븐 측이 10만 달러 현상금까지 내건 가운데 올 들어 LA에서 편의점, 미니마트, 리커스토어 강도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도 자주 보고가 됐었죠. LAPD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편의점 및 미니마트, 리커스토어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2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53.9%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연간 총건수로 보면 2018년 317건에서 2019년 354건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감소했고 2021년에는 다시 늘었습니다. 올해 최고치,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217건을 경찰서 관할 지역별로 나누면 한인타운과 인근을 포함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는 17건이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강도와 관련해서 업주나 직원들에게 가게 주변을 배회하는 수상한 사람과 차량 등에 주의할 것, 이렇게 주의할 것이라고 말한 이유 있죠. 신고해 봐야 수상한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감시 카메라는 항상 내부와 외부를 모두 녹화하도록 할 것, 2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것, 가게 안과 밖에 항상 적절한 조명이 있도록 할 것, 범죄 우려나 발생 시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하기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해 봐야 신원조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2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조언과 관련해서 최근 인건비 상승이 얼마나 높이 올랐는데 상황도 잘 모르는 조언이다라는 비판도 남겨져 있습니다. 한인업주들도 대상이 되는 장애인 공익소송이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업주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악의적인 소송 제기에 대한 사법당국의 견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 ADA를 근거로 제기되며 이 가운데 3조가 상업과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 같은 감소세를 견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변화에는 사기성이 있는 악의적 소송에 대한 사법당국의 견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4월 LA와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ADA 소송 활동과 관련된 사기 행위 혐의로 한 로펌을 기소했고, 이 로펌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무려 1,729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한 사업체를 상대로도 사기성 ADA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를 18건의 혐의를 들어 기소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이 남긴 인명구조요원 부족 현상 때문에 한여름 성수기를 맞은 수영장 상당수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미 인명구조요원협회 자료를 인용해 LA와 시카고 등 대도시 수영장이 줄줄이 올여름 운영 시간을 제한하거나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수영장 일부는 아예 개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달 전국의 수영장 33%가량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9월까지도 전국 수영장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 인명구조요원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여간 관련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요원 자격이 만료된 이들이 다시 인증을 받지 못해 현재 인명구조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다라고
전미인명구조요원협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영장 이용은 가급적 자제하려 한다는 주민들도 상당수 늘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전국 법집행기념기금은 올 상반기 총기 사고로 숨진 경찰관은 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명보다 5명이 늘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가정 내 난동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동안 9명의 경찰이 총에 맞아 숨졌고, 교통단속과 강도, 수감자 소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역시 공격을 당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미국에서는 학생 19명과 교사 2명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등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를 사들이려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구매자들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지만 모자란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경찰관의 총기 사망 건수는 늘었지만 근무 중 사망 자체는 줄었습니다. 법집행기념기금 측은 상반기 근무 중 숨진 경찰관은 129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88명보다 3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사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 사태 관련 사망자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임신부 위급 상황 시 낙태는 연방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던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부 장관은 어제 바이든 정부는 응급실을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는 낙태 시술소로 바꾸려 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법은 연방정부가 응급의료 제공자에게 낙태를 시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연방법인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낙태를 할 수 있고 이것은 주의 관련법보다 우선된다는 안내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가 낙태권 보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기존 법에 대한 해석을 강화해서 낙태권 보장하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전단에는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암 치료제 같은 처방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민법법상 임신부에 대한 차별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기를 낳으면 2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19,000달러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이 있어도 3,000달러가 되는 막대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연구에 따르면 평균 출산 비용은 18,865달러로 3년 동안 임신, 출산, 산후 관리 기간 지출 비용이 포함됩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가입 여성의 경우 보험이 있어도 평균 2,850달러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제왕절개 출산의 경우 평균 26,280달러의 비용이 들고 그중 3,200달러 이상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측은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출산 비용은 $10,000 미만이며 미국은 이보다 2배나 많은 돈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좋은 의료보험 플랜도 전체 출산 비용을 전액 커버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투마 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경우 출산 전후 관리 비용과 분만 비용은 평균 12,770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낙태권을 헌법에 규정한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개혁 문제가 또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인 연방 대법관의 2년 분포는 보수가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 판례를 파기한 것을 비롯해서 보수 성향의 판결을 잇따라 내린 것은 이 같은 대법관 구조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 측의 인식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수를 확대하거나 종신제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과 또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방안 등 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난 1869년도 이후 구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뒤에 상원의 동의를 받아서 정식 임명하게 되는데 한국의 대법관과는 달리 스스로 사임하거나 범죄 행위로 탄핵받지 않는 한 헌법에 의해서 종신까지도 임기가 보장돼 있는 직입니다. 이런 가운데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법관 수를 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요새 전기차 관심 많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전기차를 사러 갔더니 6개월을 기다리라더라. 뭐 이런 분들도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차 판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분기 신차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판매 비율은 5.3%였습니다. 지난해 2분기 2.7%에 비하면 2배 급증한 셈입니다. 특히 개솔린과 함께 가동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이 순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순수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19만여 대였는데 같은 기간 11만 대에 비해서 66.4%나 늘었습니다. 이 개솔린 가격 급등이 이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해 전체 전기차로 범위를 높일 경우 판매량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분기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66%로 전분기보다 9%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테슬라 전기자동차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은 벤츠와 BMW, 아우디, 렉서스 등 고급 브랜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모델은 33개가 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7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CEO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지체 없이 밝혔는지에 대해서 미 증권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어제 공개한 서한에서 머스크에게 트위터 인수 거래가 위기에 놓였음을 시사한 트윗과 관련해 왜 SEC에 제출한 서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의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머스크는 5월 17일에 올린 트윗에서 트위터의 스팸 계정 수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인수 거래가 더 진행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위터는 스팸 계정이 5%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스팸 계정은 20%를 훌쩍 넘길 수도 있으며 어제 트위터 CEO가 공개적으로 스팸 계정이 5% 미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길 거부했다라고 한 말입니다. SEC의 질의는 어떤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그 회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했을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13D 양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한 투자자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된 내용을 계속 제출해야만 합니다. 아마존의 이틀짜리 할인 판매 행사 프라임데이 역대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프라임데이 때 뭐 샀어? 이거 물어보는 게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는데 이제 많이 일상생활화되고 있죠. 프라임 회원들이 12일과 13일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억 개가 넘는 물건을 구매하면서 역대 최다의 행사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5천만 개가 팔렸던 것에서 무려 5천만 개 이상의 물건이 더 판매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프라임 회원들은 분당 10만 개가 넘는 제품을 샀다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소비자 가전제품, 가정용품, 아마존 브랜드 기기 등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브랜드 기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존이 자신의 브랜드를
이번에 강력하게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이와 함께 항상 공개했던 매출액 이번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CNBC는 프라임데이 판매 현황을 추적하는 정보 사이트를 인용해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주머니가 빠듯한 가운데 올해 쇼핑객들은 사치품보다는 필수품을 많이 찾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례로 과자 묶음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린 품목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체 주문의 약 58%는 $20 미만의 물품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도 프라임데이나 다른 할인 행사에 대한 소비자 열정을 둔화시키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CNBC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의료 체계가 매우 높게 평가했지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 인터네이션스가 해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종합순위에서 총 52개국 가운데 40위에 랭크됐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조사에서 59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지만 평가 대상국이 줄어든 올해는 그 순위가 약간 오른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멕시코가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던 대만은 3위로 2계단 하락했고 2위는 인도네시아, 4위와 5위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꼽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요새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난 이번 주에 확인이 됐습니다. 커지는 물가 상승 압박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한 번에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고 상승률을 보인 데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연속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3월 11.6%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준은 28년 만에 처음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지금은 울트라 스텝, 즉 1%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밝혀왔습니다. Of course, we're not trying to provoke and don't think that we will need to provoke a recession, but we do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restore price stability.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price cap on Russian oil is one of our most powerful tools to address the pain that Americans and families across the world are feeling at the gas pump and the grocery store right now. 물가 상승 우려로 장 초반 급락했던 미 증시는 연준 고위 관리들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나오며 반등해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 우려에 0.5% 하락하면서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래됐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가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디오픈 2라운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더스틴 존슨이 2라운드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합계 9언더파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합계 9오버파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타이거 우즈가 9오버파로 컷오프 탈락했습니다. 어제 운이 너무 안 좋았죠. 어제 이 스코틀랜드 오후 시간에 티샷한 타이거 우즈가 티박스 위에 올라서자마자 바람이 엄청 불었고요. 날씨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성적으로 컷오프 탈락했는데 오늘 18번 홀 지날 때 이 디오픈 경기가 열리는 곳에 모여있던 갤러리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치는 모습들. 타이거 우즈 뭐 보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보는 사람도 뭐 저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타이거 우즈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있은 인터뷰에서 올드코스에서 열리는 이 디오픈, 올드코스는 이번 방문이 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많은 갤러리들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타이거즈 오늘 18번을 지나고 있을 때 갤러리들 여전히 당신은 우리의 레전드다. 우리의 골프 왕제는 너다. 라고 응원하는 모습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제 1라운드 상황 어땠는지 잠시 알아볼까요? Y10입니다. 우주와 궁합이 잘 맞기로 유명한 코스였지만 올해는 첫 홀부터 악몽이었습니다. 잘 친 티샷은 불운하게도 디봇에 놓였고 두 번째 샷이 물에 빠지면서 더블 보기로 출발했습니다. 더블 보기 2개를 포함 7번 홀까지 6타를 잃은 우주는 9번과 10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으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6오버파 공동 146이 최하위권에 그쳤습니다. Yes, I did have bad speed on the greens, yes. But I didn't really feel like I hit it that bad, but I ended up in bad spots. Or just had some weird things happen. And just the way it goes. And the links golf is like that. 자동차 사고 후유증을 겪는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강한 바닷바람 속에서 숏게임은 전성기 같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감동의 부활 드라마를 구상했는데 당장 컷 통과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Well, it looks like I'm going to have to shoot 66 tomorrow to have a chance. So, obviously, it has been done. Guys did it today, and that's my responsibility tomorrow to go ahead and do it. I need to do it. 20살 유망주 김주영의 3번 홀 두 번째 샷이 태빈 버디 거리에 바짝 붙습니다. 까다로운 퍼팅도 잇따라 성공하면서 차곡차곡 타수를 줄여나간 김주영은 3언더파 공동 13위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시우는 1라운드 최고의 샷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17번 홀 벙커샷을 그대로 홀컵에 떨고 버디보다도 귀한 파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시우와 이경훈까지 3언더파 공동 13위에 올라 2007년 최경주가 세웠던 이 대회 한국인 역대 최고 성적 공동 8위 이상의 성적도 기대됩니다. 캐머런 영이 8언더파 단독 선두에 오른 가운데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힌 세계 랭킹 2위 로리 맥킬로이도 2타차 2위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내일 스페인 세비야와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세비야도 토트넘처럼 리그 4위를 하면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Y10의 보도입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세비야전을 준비합니다. 압박과 탈압박 훈련, 미니게임처럼 하기도 하고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며 훈련하기도 합니다. 3 weeks we have to start the Premier League. Now my first target is to try to bring all the players to be fit. 토트넘과 맞붙는 세비야는 지난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4위를 차지하며 토트넘처럼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낸 강팀입니다. 두 팀이 포트가 같아서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나지는 않지만 16강 이후부터는 만날 수 있습니다. 세비야에는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라키티치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윙어로 뛰던 헤수스 나바스는 세비야에서는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합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함께 뛰며 주전 경쟁을 했던 아르헨티나 출신 에릭 라멜라에게 토트넘과의 경기는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싸우는 프리미어리그 4위와 라리가 4위 팀의 대결. 유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이상을 가게 되면 언제든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자존심을 걸고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토트넘과 세비야 경기는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펼쳐집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드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겁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일 초복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022년 7월 15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유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